스포츠 심리학의 세 번째 강은 운동 학습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공부하고 있는지는 아시죠? 1강에서 스포츠 심리학의 범위라는 것을 공부를 했는데, 스포츠 심리학은 운동 심리학이라는 내용이 있고 플러스 운동의 제어, 학습, 발달이라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런 내용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스포츠 심리학의 범위 그리고 단원 이런 걸 잘 분석해 보시면 이 단원과 범위는 체육 지도자 연수원에서 발표한 거예요. 저희가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체육 지도자 연수원에서 발표한 그 범위를 보면 1강부터 4강까지는 스포츠 심리학의 범위와 함께 스포츠 심리학에 포함되어 있는 운동의 제어, 학습, 발달이라는 내용을 다루고, 그 다음에 그 뒤에부터 운동 심리학의 범위인 성격이라든가 동기, 불안 이런 것들, 주의 자원 이런 걸 공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1강부터 4강까지는 연관성이 많다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공부하시고요. 함께. 그 다음에 5강 이후부터는 각각 다르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1강부터 4강까지는 주요한 이론들이 많이 나와요. 이론들이. 그러니까 스포츠 심리학에서 말하는 학습의 방법, 학습의 원리, 운동 발달의 원리, 이런 것을 설명하는 이론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5강부터는 이제 실전에 적용하는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실전에 적용하는 문제들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불안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리고 어떤 사람의 자신감을 어떻게 높여서 그래서 운동에 더 적극적으로 자신 있게 참여하게 만들까? 이런 실전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공부하실 때 항상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5강 이후부터는 각 단원마다가 좀 따로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1강부터 4강까지는 연관성이 높은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개념을 이해할 때도 그렇게 연관성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좀 낫고, 자, 항상 전략을 좀 잘 세우세요. 이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운동 제어라는 걸 공부했잖아요. 운동의 제어. 인간이 어떻게 운동을 만들어? 그러면 개방회로 체계가 있고 폐쇄회로 체계가 있는데 두 가지 다를 활용해라는 이론도 있고, 그리고 어느 한 가지만 따로 설명하는 이론들도 있었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간한테 그 두 가지 체계가 다 있다. 그리고 인간은 운동을 제어할 때 그 두 가지 체계를 다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화 아니면 운동 프로그램이라는 개념도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폐쇄회로 체계라는 걸 이용해서 참조 준거를 가지고 피드백을 사용하고 그러면서 운동의 행동을 조절하는 건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자동적으로 운동이 일어나게, 운동의 동작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운동 프로그램이다. 이번 시간에 뭘 하는 거냐면, 그러면 운동을 제어하는데 폐쇄회로 체계를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까요? 아니면 개방회로 체계를 이용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어떤 게 더 유리할 것 같아요? 테니스를 친다 칩시다. 테니스를 치는데 매번 공의 높이는 얼마지? 공의 빠르기는 얼마지? 이런 걸 계산해서 치는 것보다는 그냥 자동화되어서 그 자동화되어 있는 운동 프로그램으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자동화는 어떻게 일어나는데? 네, 운동의 학습. 쉽게 얘기하면 훈련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그렇게 자동화된 프로그램이 어떻게 또 다른 자동화된 프로그램으로 전이 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쵸? 자, 지금 공부하려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제가 이제 서두가 길었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보면 요거만 요 문장들만 요 단어만 외우면 되겠지 이러면서 공부를 하니까 자꾸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면 까먹고 이러는데, 항상 어디 먼 길 찾아가는 거하고 똑같이 하시면 돼요. 먼 길 찾아갈 때 예전에는 내비게이션 없이 지도 보고 찾아다녔단 말이에요. 제가 학창시절에 여행을 무진장반이 다녔거든요. 전국에 안 다닌 데가 거의 없을 만큼 다녔어요. 저는 제주도도 일주일 동안 걸어서 헤맨 적이 있어요. 뭐 가지고? 지도 한 장 가지고, 지도 한 장 보고, 그러면
큰 좌표를 먼저 보는 거죠. 그죠? 내가 어딜 가야 해. 그런데 그 가는 과정에서 어디를 들리면 볼거리가 많고, 그리고 기억에 많이 남고 사진도 많이 찍겠지. 그쵸? 그리고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도 있겠지. 큰 걸 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중간 목표는 뭐고를 설정하고 더 작은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공부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먼 길 찾아갈 때처럼.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운동의 제어 다음에 운동의 학습을 보는 거죠. 운동의 학습에서 뭐 본다고요? 어떻게 하면 자동화가 잘 일어나는가, 이걸 보는 거라고요. 그걸 이제 보겠습니다. 운동의 학습 날개를 보니까 학습의 목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동학습의 관련 이론들과 운동학습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반드시 암기하셔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운동학습의 구체적인 방법들, 그 다음에 운동학습과 관련한 이론들, 이게 개별적으로 나와요. 따로따로. 그래서 여기는 좀 외우셔야 해요. 자, 인트로덕션을 보니까 뭐라 되어 있냐면 인간의 운동 기능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훈련을 통한 학습으로 향상될 수 있다. 그걸 뭐 연습이라고도 하고 경험의 축적이라고 해도 된다. 여기서 또 운동의 학습은 연습 경험 이러고 있으면 곤란해요. 그런 건 시험 문제 거리가 아니지. 그건 한 번만 읽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게 어쨌든 연습과 경험을 통해서 운동의 기능이 발달하는데 최종적으로 우리는 운동의 발달이라는 걸 보겠죠. 뒤에 가서, 그죠? 그런데 지금은 그 운동의 발달을 일으키기 위한 학습의 방법, 그리고 그 학습을 설명하는 이론,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걸 공부하려는구나가 이 인트로덕션이지 여기에서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엊그제도 어떤 분이 답답한 글을 하나 올리셨던데, 공부한 내용이 왜 안 시험 문제 안 나오냐, 이런 거 다 외우는데 왜 안 나오냐, 기출문제하고 왜 안 맞냐. 당연히 안 맞죠. 여기 기출문제 여기서 왜 나와, 여기서. 네. 그러면 우리는 적절한 학습의 방법을 어떻게 세울까? 그리고 학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평가할까? 이걸 공부하는 거죠. 그걸. 그러므로 운동학습에서는 운동기능의 기억, 어떻게 기억하지? 그리고 얼마나 있으면 까먹지, 망각, 그리고 운동기능의 전이, 왜 테니스를 치다 온 사람이 스쿼시를 빨리 배울까? 왜 배드민턴을 치셨던 분들이 스쿼시나 뭐 이런 것들을 빨리 배울까? 이런 거, 운동기능의 전이, 이걸 이해합시다. 그리고 이제 더 효과적인, 능률적인 운동 연습 방법, 운동 연습의 방법, 그리고 효율적인 피드백, 언제 피드백을 줄 것인가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공부할 내용이 있잖아요. 운동기능의 기억 방법, 전이, 그 다음에 연습 방법, 그죠? 피드백,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이런 걸 설명하는 이론들이 있을 거예요. 이론 자체가 나와요. 그래서 5번 5개를 공부할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운동의 제어 파트를 잘 공부하셨으면 여기까지 공짜. 여기. 그러면 우리 지금 뭐 공부해야 돼? 이거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3, 4, 5. 뭔지 알겠죠? 자, 공부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공부는. 저희가 사실 이 인강을 늦게 만들어 드리는 거 참 죄송한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사실은 있어요. 왜냐면 이 스포츠 지도자 시험 시장이 아수라판이에요, 사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도 강의를 막 만들어 올려요. 만들어서 나 보디빌딩 합격했어. 그래서 나 강의할 수 있어. 막 올려요. 그런데 저희 강의가 많이 참고 자료가 돼버려요. 저희가 강의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뭐 복싱의 사례를 많이 예를 들기도 하는데, 복싱, 축구 뭐 이런 거.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른 인강에서 계속 따라해 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설명하는 것들이. 그거는 저희는 유추하기를 저희 인강을 참고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교재를 약간 늦게 만들 수밖에 없고, 인강도 하도 따라하니까 늦게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도 이제 서두를게요. 그런데 공부할 내용들을 이렇게 찝어 드릴 테니까, 그거만 집중해서 공부하시란 말이에요. 그거만. 막 이것저것 다 외워라, 뭐 시험에 나온 거 다 외워라,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자, 운동학습의 개념을 볼게요. 운동학습의 개념은 원래 이제 자극이 들어오네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운동에 참여했어요. 저라면 복싱이니까 복싱에서는 자극은 상대방의 움직임이에요. 발, 눈빛, 어깨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그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습관이. 그거 되게 나쁜데 복싱할 때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는 사람들. 이게 항상 신호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먹을 털거나 이래서 먼저 신호를 보내는, 아니면 치겠다고 어깨를 뒤로 빼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어깨 뒤로 뺐다는 건 이 주먹이 나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자극이 되는 거죠. 다 자극이. 그러면 이제 그 자극에 합당한 운동 동작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럴 때 그게 과제예요. 내가 어떤 운동 동작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 이것이 과제라면 그러면 우리는 필요한 동작을 선택하게 돼요. 예를 들면 상대방이 주먹을 쳐. 그러면 이제 피할 것인가? 그 발을 붙이고 피할까? 아니면 뒤로 도망갈까? 아니면 주먹을 흘려버릴까?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가장 합당한 선택을 하나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동작은 비교적 정확한 동작이겠죠. 연습이 되면 필요한 동작이겠죠. 이게 과제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는 필요한 동작을 만들어내는 일, 그리고 그 동작이 정확하게 실현되는 일이에요. 이게 운동이잖아요. 그게. 그러면 이제 이 동작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운동학습이라는 거예요. 운동학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개념을 습득하죠. 아, 주먹이 날아왔어. 주먹이 날아오면 어떻게 피해야 되는데, 응? 아니면 도망갈 건데, 아니면 각을 바꿔버릴 건데, 막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하는 운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볼링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볼링으로 자격증을 하나 더 따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볼링을 좀 치러 다니긴 있는데, 너무 어려워. 볼링은. 제가 하던 운동하고 완전히 다르니까. 근데 어쨌든, 볼링 같은 경우에도 그 나무 판때기, 판때기? 아유, 촌스러워. 조각 있는데 몇 번째 조각에 정확하게 공을 던지고, 그 다음엔 어떤 스윙의 속도와 그리고 손목을 언제쯤에서 꺾고 언제쯤에서 뭐 엄지손가락을 뽑고, 이걸 해야 공이 정확하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된다라는 개념을 먼저 익히는 거죠. 그래야만 한다라는. 그 다음엔 그걸 계속 연습하는 거죠. 계속 연습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동작이 나한테 완전히 익게, 습관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운동의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는 과정이죠. 여기까지가. 그러면 요거만 잘해도 운동은 자동화 될 거예요. 그리고 운동이 안정화된다라는 건 뭐예요? 안정적으로 언제나 동일한 운동 동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테니스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이 밖에 테니스장에서 연습하는 그 학생들 얘기를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 친구들도 처음에 왔을 땐 어설퍼요. 그 친구들이 언제부터 운동하냐면 보통 한 2월 중순 요때부터 와서 운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저는 그 친구들이 1년 과정을 여기서 보거든요. 심심할 때마다. 처음엔 치면 공 막 위로 뜨고 라인 넘어가고 그래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공의 바운드가 달라지고 공의 길이가 달라지고 속도가 달라져도 동일한 운동을 하게 돼요. 언제나 일정하게. 그게 안정화지. 그러면 이제 요만큼을 하는 것이 운동 프로그램이죠. 그죠? 그런데 이번엔 동작을 또 다른 동작으로 전이시키는 거예요. 전이. 유사하지만 약간 특성이 다른 또 다른 동작들로 막 전이시켜요. 그것이 동작의 다양화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전이 돼서 새로운 운동 프로그램이 또 하나 만들어지는 거고요. 해서 계속 몸에 운동 프로그램들이 쌓이는 거죠. 이게 운동학습의 개요예요. 그러면 운동학습의 실제 범위는 과제를 분석하는 일, 그죠? 과제를 분석하는 일, 그리고 과제에 알맞는 동작을, 개념을 익히고 그걸 고정하는 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의 결과는 결국은 그렇게 하면 발달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발달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운동의 발달이 학습의 목표이고 학습의 결과이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여기예요. 여기. 어떻게 하면 동작을 고정할 거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고정된 운동 프로그램을 그 동작을 다른 동작으로 전이시킬까라는 거라는 거죠. 아쉽다. 그죠? 별거 아니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날개를 한번 볼게요. 발음이 너무 이상하다. 저는 발음은 정말 괜찮았는데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발음이 자꾸 새네요. 자, 오른쪽에 운동 능력의 일반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개 부분에. 운동학습을 통해서 유사한 자극에 대한 반응의 빈도, 정확성이 늘어나는 걸 운동 능력의 일반화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운동 프로그램이 잘 만들어지는 것이겠군요. 그래서 잘 훈련된 야구 선수가 매년 달라지는 바운드의 땅볼을 쉽게 처리하는 일. 뭐 권투 선수라면 매번 달라지는 그 상대방의 주먹의 각이라든가 속도라든가 이런 것에 잘 반응하는 일, 이런 거겠죠, 뭐. 그래서 운동 능력의 일반화는 어떻게 보면 운동 프로그램의 전이와 상관이 있어요. 하나의 운동 프로그램이 잘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유사한 상황에, 유사하지만 좀 다른 그런 상황에 전이 되면 운동 능력의 일반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운동학습의 특징, 요거 외우세요. 운동학습의 특징. 요즘은 촌스럽게 이런 문제를 낼 것 같진 않지만 과거에 되게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운동학습은 뭐다? 그냥 시험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학습의 특징이 뭐예요? 어느 날 운이 좋아서 정말 찍신이 강림하셔서 찍었는데 다 맞는 경우 있거든요. 저도 대학 갈 때 그런 경우 있었어요. 저희 반에서 저보다 공부 못하는 애가 저보다 점수가 훨씬 더 잘 나왔더라고요. 그날 찍신이 내린 거예요. 찍신이. 그런데 이제 그 친구는 그날 복권을 샀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보다 공부를 많이 못하는 아이였는데 저보다 점수가 되게 많이 높게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그렇게 찍신이 강림하고 운이 좋아서 그날 막 찍었는데 다 맞으면 그걸 학습을 잘했다 이렇게 말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죠?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초보자의 운, 초심자의 운 이런 거 아시죠? 그죠? 처음 해봤는데 그날 이상하게 잘 터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잘 되는 사람들. 그런 걸 학습의 결과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운동학습은 항상 연습, 경험의 결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연습과 경험을 하는 이유는 그 운동학습을 통해서 얻어진 그 결과, 그건 뭐냐면 운동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운동 기능의 발달이거든요. 그건 비교적 영구적으로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영구적으로. 이건 좀 맞는 것 같은 게 제가 복싱을 한참 재밌게 했었을 때 아니면 이제 당구도 저는 재밌게 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안 하다가 한 1년쯤을 안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시작하는데 이거 다 까먹었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처음엔 약간 헤매지만 금방 그 전에 상태 한 80%까지는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능력이. 그런 거 보면 운동 행동이 달라진 것, 운동의 능력이 달라지고 운동이 발달된 것, 이건 비교적 영구적으로 몸에 저장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내적 과정은 직접 볼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연습의 과정이에요. 그죠? 연습의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치만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3점 슛을 쏜다, 농구 선수들이. 그러면 3점 슛을 계속 이 선수가 연습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공률이 더 높아지겠죠. 결과적으로. 그러면 그 결과를 관찰할 수 있고 이 사람의 폼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관찰할 수 있지만 그 연습의 과정은 여기에서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신경과 조직을 통해서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해부를 하면 볼 수 있을까? 해부를 하면 뼈하고 근육하고 뇌만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운동학습의 과정 자체, 이건 관찰이 불가능한 거예요. 관찰이. 그 다음에 이제 성숙. 자라나면서 아기 때는 미숙했는데 자라나면서 점점 이 운동 능력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걸 성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기. 오늘은 정신 차려서 해야지.
동기가 오늘은 좋아. 그러면 이제 뭔가 수행을 할 때 성공률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훈련, 일시적인 훈련. 응? 오늘 근데 이제 이 일시적인 훈련은 좀 겁을 주면서 혼내면서 하는 훈련일 때를 생각하시면 참 좋은데, 정신 못 차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야단 한번 치잖아요. 그러면 정신 좀 차리잖아요. 왜? 그런데 다음날 원래대로 돌아가 있고 막 이러죠. 여기서 훈련에 의한 일시적인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운동 프로그램이 된 게 아니라 오늘 그냥 겁나서 각성이 올라가서 잘하는 거, 이런 건 학습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건 학습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냥 저절로 지가 성숙해서 그래서 운동 능력이 좋아진 거, 아니면 오늘은 열심히 해볼래 하면서 집중해서 오늘만 반짝하는 거, 아니면 혼내고 훈련시켰더니 오늘만 반짝하는 거, 이런 건 운동학습이 아니다. 운동학습은 장기적인 학습과 경험이 축적되는 일이다. 그리고 그 결과 비교적 영구적으로 그 결과가 달라져야 한다. 자, 이런 것들이 운동학습이란 말이에요. 요건 예전에는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잘 안 나오니까 그냥 읽어만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운동학습의 개념이라고 있어요. 운동학습의 개념. 인트로덕션에서 다 했던 얘기니까 이건 직접 읽으셔도 돼요. 어려운 말이 없어요. 그냥 대략 보니까 운동학습은 새로운 운동기술의 수행 능력을 개발하려고 경험을 축적하는 거래요. 그럼 경험을 어떻게 축적하는데? 훈련하는 거지. 연습하는 거지. 바로 그것이 운동학습의 과정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운동학습의 결과는 반드시 연습과 경험의 축적이어야 한다. 운빨이면 안 된다. 찍신강림해서 그날 괜히 좋아진 거, 아니면 오늘은 정신 차려야지 하고 집중해서 일시적으로 좋아진 거, 이런 건 운동학습이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단에 마지막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운동학습의 본질적인 목표가 뭔데? 그러면 운동수행의 자동화와 안정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운동수행의 자동화와 안정화다. 이게 뭔데? 그러면 운동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이구나 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죠. 저는 운동심리학이 재밌어요. 이 스포츠 심리학도 재밌고요. 이런 내용들 다 재밌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시는 분들, 어떤 과목을 선택하지?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요거는 좀 빼시죠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여기가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쉬울 거예요. 자, 그럼 보죠. 운동학습의 역할, 학습을 뭐 하는 건데, 제가 앞에서 길게 떠들었죠? 그게 이제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정보 처리의 자동화가 뭔데? 그러면 운동 프로그램 만드기, 이거 만드는 거야 라는 거예요. 운동학습 전에는요, 폐쇄 회로 체계를 사용을 해야만 운동 동작이 만들어집니다. 일부러 동작을 만들려면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 돼요. 주의 집중해야 되고요, 머릿속으로 계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에 알맞는 어떤 동작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다 보면 자극에 대한 반응의 속도가 느려요. 이 반응의 속도라는 건 앞에서 잠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 학습을 해요. 학습은 뭔데요? 연습이에요. 그 다음에 경험이에요. 이런 걸 축적하는 거예요. 그럼 비교적 영구적인 변화가 생기는데 어떻게 생겨요? 그러면 이제 개방회로 체계를 활용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동작의 구현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매번 말씀드리지만 운동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선배예요. 저는 운동을 좋아는 하지만 여러분만큼 좋아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쪽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물론 그런 분들 말고, 나 보디빌딩 3개월 했는데 갑자기 보디빌딩 자격증 따고 싶어요. 이런 경우 말고 그런 카페에 올리지 좀 마시고요. 어쨌든 자극에 대한 반응의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고 정확해지죠. 자, 이게 자동화다. 그러면 자동화 더하기 안정화다. 그리고 이런 걸 운동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왔나 한번 볼까요? 운동학습에 대한 개념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아직 연습 안 되신 분들, 옳지 않은 거 확실하게 이렇게 그어놓고 시작하세요.
운동학습은 연습과 경험에 의해서 나타낸다. 맞죠? 운동학습의 과정은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다. 맞죠? 아, 이거 아까 교재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그대로 외우면 되겠죠? 네, 옛날엔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운동학습을 설명하는 이론에서 운동학습은 이런 특성을 가져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제 체육학과 같은 데서는 왜 교재를 선정을 하려면 그런 이론들이 우리말로 잘 정리된 교재를 써야 되잖아요. 왜냐면 체육학과에서 원서를 쓸 일은 없으니까. 그죠? 그럼 이제 외국의 이론을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돈이 되는 번역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번역에 참여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한 분이 번역을 해놓으면 그걸 이제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한다고 점잖은 말을 썼지만 사실은 베끼는 거죠. 베끼고. 그래서 이제 체육학과에서 쓰는 교재들이 여러 종이 있지만 사실은 거의 내용이 동일한 거예요. 문장도 동일하고. 그런데 체육 지도자 연수원에서 그걸 그대로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똑같은 문장이 있는 거고, 저희는 이제 이 교재를 만들 때 체육 지도자 연수원에서 어떤 내용을 가르치지 하고 참고했을 테니까. 근데 그게 똑같은 문제가 나니까 똑같이 실어 드리는 거죠. 자, 운동학습은 비교적 영구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내적 과정이다. 맞죠? 그래서 내적 과정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잖아. 그런데 운동학습은 성숙, 동기에 의한 일시적인 수행의 변화를 말한다. 문장 완전히 똑같은 문장이 나오죠? 그죠? 자, 답은 이겁니다. 이런 건 학습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운동학습에서 예전에 또 나왔던 문제는 학습과 성숙, 발달과 성숙 이런 개념이었어요. 발달과 성숙이 같은 거냐 다른 거냐 뭐 이런 거. 다른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부터 어디 볼게요. 이게 있네요. 교재에 이제 그러니까 운동학습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잖아요. 여기 이제 공부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자주 등장하게 되는 단어들을 여기다에 정리를 해드렸어요. 이 단어들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분화된대요. 분화. 운동 프로그램이 하나가 개발이 돼요. 저는 이제 복싱을 좋아하니까, 그리고 제가 복싱으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복싱으로 많이 설명을 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테니스 같은 경우에, 축구 같은 경우에 흔하니까 제가 접근하기가 편하니까 그걸로 설명을 드리는데, 생각을 해봐요. 복싱 선수들의 주먹이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저가 복싱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못한다 소리를 듣지는 않아요, 사실. 이런 생활인 복싱에선. 그런데요,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길 방법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막 되게 소위 맞는다고 하죠. 막 맞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코치가 되게 재밌어요. 그러면서 찔러요. 왜 맞는지 알긴 알죠? 막 이래요. 알아요. 왜 맞는지. 왜냐하면 그분은 박자가 달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박으로 하나, 둘, 셋, 넷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그 사람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거기다가 약간 엇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먹이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그 박자에 당해갖고 뭘 하려다가 빵 맞고. 그러니까 저도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운동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주먹을 어떻게 피해야 한다라는 운동 프로그램이 있어요. 생각하지 않아도 피해지는. 근데 피하고 돌아서면 맞는 거야. 피하고 돌아서면 맞는 거야. 왜 그럴까요? 운동 프로그램이 있긴 한데 그게 아주 분화가 안 된 거죠. 분화가. 박자가 다른 사람의 동작에 대응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을 제가 아직 가지지 못한 거예요. 탁구 같은 경우에도 그러지 않아요? 어떤 서브들은 잘 받아 넘기는데 특정한 서브를 아직 못 받아. 마찬가지죠. 그 서브에 대한 운동 프로그램이 아직 안 만들어졌는데 그건 기존의 운동 프로그램을 조금만 바꿔주면 되는데 그게 아직 연습이 안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연습해서 하나의 운동 프로그램을 유사하지만 차이가 있는 또 다른 상황에, 또 다른 과제에 적용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으로 바꾸는 하나 더 만드는 일, 그게 분화예요. 별거 아니잖아. 그죠? 자, 자극의 근소한 차이에도 민감하게 대응해서 각각의 자극에 다른 반응으로 대응하는 조건 자극의 특수화 현상. 말이 어려운데 결국은 어떤 특정한 조건에
그 조건이 조금씩 달라졌을 때 그 달라진 자극에 대해서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일, 그게 분화. 그 다음에 이제 파지는 움켜진다는 뜻이에요. 파지, 움켜져. 뭘 움켜져요? 뭐든 기억을 움켜지든 아니면 운동 프로그램을 움켜지든. 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시는 것도 바로 그 파지하기 위해서, 움켜지기 위해서, 그래서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자, 연습이나 경험을 통해 얻은 정보를 기억 속에 유지하는 일, 파지예요. 반대는 망각이겠죠? 그 다음엔 전이 학습을 통해서 얻어진 기억이나 능력이 다른 과제의 학습이나 수행에 효과를 미치는 현상이에요. 이 전이가 잘 되는 사람들이 분화도 잘 되는 거죠. 그죠? 전이가 잘 되면 분화가 잘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맥락간섭인데, 맥락이라는 건 이제 하나의 흐름이 있다는 거잖아요. 연결되어 있는, 맥으로 연결되어 있는 흐름이 있다는 건데, 예를 들어, 제가 복싱을 해요. 복싱을 하면, 그 주먹을 피하는 방법이 이렇게 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 이렇게 피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 두 개를 같이 가르쳐줘요. 그러면 저들은, 처음에 이런 것들이 되게 헤매는 거예요. 이렇게 피해야 되는데, 어떤 주먹을 이렇게 피하냐면 앞에서 빠르게 훅 찌르고 들어오는 주먹을 이렇게 피하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이걸 연습을 하는 중에 이걸 배워버린 거예요. 이걸.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피해야 되는 주먹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그 예전에 뭐 변방의 북소리?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코미디 있잖아요. 그 꼴이 되는 거예요. 퐁퐁. 계속 그렇게 맞죠? 자, 이게 맥락간섭이에요. 앞에서 학습했던 어떤 내용들이 오히려 뒤에서 연습하고 있는 이 연습의 과정에 영향을 줘서 방해를 끼치는 일, 손해를 끼치는 일, 이걸 맥락간섭이라고 합니다. 연습 시 다양한 요소들 간의 간섭이 일어나는 일이고요. 주로 연습 내용과 연습 중에 개입된 사건, 경험, 뭐 이런 것들이 연습에 영향을 주는데 말이 복잡하지요. 주로 앞에 학습했던 내용이 뒤에 학습의 내용에 영향을 줘서 오히려 방해를 일으키는 일. 이게 맥락간섭. 그럼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건? 네. 정확하게 그걸 구분해서 얘 따로 연습해야 돼요. 얘 따로. 자, 그 다음에 운동 등가라는 게 있어요. 운동 등가. 인간이 동일한 동작을 해냈다고 해서 언제나 동일한 근육을 활용하는 건 아니고 전혀 다른 근육을 사용해서 유사한 동작을 만들 수도 있어요. 애기들 봐요, 애기들 요즘 왜 폴댄스 같은 거 유행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암벽 등반 유행하죠. 실내 암벽 등반. 그러면 어른들은 그 동작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근육을 어떻게 써야지, 관절을 어떻게 사용해야지 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 근육을 쓰고 그리고 그 근육으로 관절의 각을 만들면서 그 운동을 수행하는데 꼬맹이들을 거기에 풀어놓잖아요. 와, 얘는 완전 원숭이들이잖아요, 그냥. 그죠? 진짜 기괴한, 이상한 방법으로 막 기어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막 조마조마한데 올라가요. 우리랑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몸을 써요. 그래도 결과는 똑같잖아요. 그쵸? 우리랑 다른 근육을 사용하고 있는데 결과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들. 똑같은 그 운동의 결과를 보여주곤 있지만 완전히 다른 근육이나 다른 관절을 사용하면서 그걸 만들어낼 때, 그럴 때 운동의 등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맥락 조건의 가변성이라 그래요. 맥락 조건의 가변성. 근육의 활동이 동일해도 주어진 환경 조건에 따라 운동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환경이 어떠냐? 예를 들어 추운 날은 우리가 똑같이 같은 근육을 사용한다 그래도 아무래도 그 여러 가지 물질의 흐름이라든가 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날씨의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작이 둔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인 그 날씨 속에서 보여줬던 운동의 결과가 안 나타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근육의 활동은 동일한 것처럼 보여도 주어진 환경 조건에 따라 운동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근수축은 되고 있는데 그것이 반드시 운동의 결과를 일치시키진 않아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서 그 우리의 운동의 결과가 달라지더라. 저 같은 경우에는 복싱을 하는데 제가 반듯하지 않은 복싱장, 진짜 얼기설기 만들어진 복싱장에서 복싱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끼우러졌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저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저를 아래쪽으로 몰아버리더라고요. 아래쪽으로. 그러면 저는 항상 이렇게 경사진, 미세한 경사지만 경사가 있는 쪽에서 위를 보고 싸워야 되고 저 사람은 아래를 보고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체력이 굉장히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 조그마한 환경의 변화 때문에도 똑같이 근육 운동을 하고 있는데 펀치에는 파워가 실리지 않는 거고 몸은 둔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다 맥락 조건의 가변성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유도라는 거예요. 자유도는 운동이 복잡해짐에 따라 그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수많은 운동 요소의 가지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주먹을 친다고 칠게요. 주먹을 쳤을 때는 써야 되는 관절과 근육이 한정되잖아요.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가지수가 늘어요. 상대방이 생겨요. 그러면 상대방도 막 주먹을 휘두르고 있는데 나는 그 주먹을 피하고 보고 피하고 그러면서 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고려해야 되는, 내가 사용해야 되는 근육도 더 많아지는 거고, 그리고 관절도 다양해지는 거고, 그리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운동 기술도 되게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자, 운동이 복잡해짐에 따라 운동의 요소가 늘어나는 거예요. 필요한 운동의 요소가. 그러면 이제 이 자유도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도가 커지면 되게 복잡한 운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운동학습에서 공부하는 내용은 그럼 이렇게 다양해지는, 굉장히 많아지고 복잡해지는 자유도도 과연 운동학습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도 과연 운동 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의 문제예요. 자, 그래서 자유도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교재에 있는 내용 한번 쭉 읽어보셨죠? 그러면 이제 날개에 보니까 운동기술의 1차원적 분류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건 한 번만 읽어보시면 돼요. 별로 중요한 내용도 아니고 시험 문제에 나와주면 감사합니다요. 그 중에서 우리는 폐쇄운동 그리고 개방운동이라는 개념만 아시면 돼요. 쭉 보면 뭐 연속적이다, 불연속적이다 이런 건 너무 쉬우니까 대근 아니면 속근 이런 것도 쉽죠. 이런 거는 속근,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큰 근육들이 뭐 대표적으로 엉덩이근이라든가 흉근이라든가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건 대근 운동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폐쇄와 개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러면 또 헷갈리는 거야. 왜 헷갈리냐면 앞에서 폐쇄회로, 개방회로라는 말을 배웠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하고 섞여요. 맥락 간섭이 일어나는 거죠. 자, 섞이면 안 됩니다. 이거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폐쇄회로라는 건 환경이 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외부 환경에 영향을 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실내 사격장 같은 경우에, 실내 사격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긴 바람도 안 불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실내 사격장에서 막 으아 떠들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런 곳에서의 운동을 운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 폐쇄 운동이라고 하는 거고요. 개방 운동, 축구가 대표적인 개방 운동이죠. 비가 올 수도 있고 눈이 올 수도 있고 상대방의 움직임도 우리 편의 움직임도 계속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뻥 뚫린 곳에서 운동하면 개방 운동이라고 해요. 자, 여기까지. 이젠 그러면 여기까지 끊으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공부를 한다면 저는 여기까지 끊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어려운 개념들이 막 나왔으니까 그 개념들을 이해한 후에 외우신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게 핵심이긴 한데, 이게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앞에 낯선 용어들을 먼저 배웠으니 용어들 다시 암기하시고 여기로 가자고요. 그럼 여기서 잠깐 끊고 오세요. 저는 강의를 계속 할 텐데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 멈추고 그 다음에 오시라고요. 그럼 이제 볼게요.
운동학습과 관련한 주요 정보 처리 이론이에요. 그러면 운동학습이 어떻게 일어나지를 여러 명의 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런데 이 학자들의 이론은 설이에요, 설. 이론이란 말이에요. 이게 정설도 아니고 가설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진짜 맞는 건지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그죠? 왜 몰라요? 연구해보면 알 텐데 모르죠. 왜냐하면 운동학습의 과정은 내적인 것이라 해부를 하거나 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근데 제임스겠죠? 읽을 때? 제미스겠네요. 제미스.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한 개방회로 이론, 특정한 운동 동작을 할 때에는 참, 사람 이름 몰라도 돼요. 사람 이름. 특정한 운동 동작을 할 때는 최초에만 주의 자원이 사용되고 그 다음에는 먼저 행해진 동작에 대한 피드백에 의해서 자동적인 수행이 가능하다라고 봐요. 이 사람은. 그럼 뭐지?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장점도 있고 한계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 유추하자면 이 사람은 운동학습에서 운동 프로그램이라는 것에 대해서 최초로 아이디어를 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왜? 운동 동작을 할 땐 최초인 주의 자원이 필요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주먹을 치는구나. 아니면 저 사람은 공을 어느 쪽으로만, 저 라켓을 저렇게 휘둘렀을 땐 공이 어떤 형태로 변해서 오는구나. 이걸 주의 자원을 기울여서 봤어요. 그리고 한 번을 이제 경험을 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운동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그 다음부터 먼저 행해진 동작에 대한 피드백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수행이 가능하다는 건데, 그럼 이제 운동 프로그램을 설명하기는 좋은 것 같은데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권투만 하면 저는 굉장히 두들겨 맞는 사람이 하나 있다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하질 못하겠어. 정말 피했는데 들고 맞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피드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 주먹에 제가 한두 번 맞아봤겠습니까? 응? 매일 맞는데 이제 재밌으니까 나하고만 스파링 하자거든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는 잘 안 되는데 저만 맞으니까. 그러면 이제 저하고 스파링 합시다 라고 해서 또 맞고 전 피드백 안 합니까? 제가 뭐 바보입니까? 피드백 합니다. 그러나 몸에 익어진 기존의 습관, 기존의 운동 프로그램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맞는 거거든요. 이 사람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 피드백 했어. 그럼 자동적인 수행이 돼야 되는데 안 돼. 이 사람은 뭐가 없어요? 학습에 대한 얘기들, 연습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그죠? 그게 한계예요. 이 아저씨는. 그 다음에 이제 아담스예요. 인간의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참조 준거에 의해서 피드백이 가능해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폐쇄이론이군요. 폐쇄이론 이론을 설명한 사람이 아담스라는 사람이에요. 애덤스라는 사람. 자, 이 사람이 폐쇄이론이고 참조 준거 나오면 무조건 폐쇄로 이론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요. 유럽 쪽에서는 톰 니크라고 읽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서는 톰 다이크라고 읽을 거예요. 이 사람의 경우에는 특정한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했을 때 주위에서 오 잘해 멋진데 하면 강화, 에에에 하면 쇠퇴가 일어나면서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변에서 동기를 잘 부여하면 운동학습이 잘 이루어질 거야 라고 설명하는 사람이겠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운동학습의 실천적인 영역을 연구하는 사람이죠. 운동 프로그램을 연구하는 사람, 운동 프로그램 자체를 설명하는 사람은 아닐 수 있어요. 이렇게 구분하시는 것도 좋겠죠. 그죠? 사람 이름 외울 필요 없고요. 강화라든가 아니면 처벌이라든가 등등등 이런 것들이 운동 학습에 영향을 주더라라고 설명하는 그런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도식. 우리는 사실 이 이론을 가지고 운동 학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는이 누구죠? 네,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에 도전하시는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도식이론, 빠른 행동들은 개방회로 체계에 의해서 발생하고 느린 행동은 폐쇄회로 체계에 의해서 발생해 라고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네, 도식화되어 있는 두 개의 회로가 있다는 거지.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넘어갈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 아까 일반화라는 말이 잠깐 나왔는데, 일반화는 뭐예요? 하나의 운동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운동 과제들에 대해서도 그 운동 프로그램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방회로 체계의 한계가 뭐냐면, 하나의 운동 자극이 와. 그러면 이제 그 자극이 왔다는 건 그 자극을 해결해야 돼라는 과제가 우리한테 부여된 것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죠? 주먹이 확 날아온다니까요. 이렇게 확 날아와요. 그러면 이 자극을 어떻게 피해? 그럼 끝까지 피하기만 해서는 제가 이길 수는 없잖아요. 복싱에서는. 상대방보다 제가 한 대라도 더 때려야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이 때렸다 해도 타격이 없는 주먹을 때리잖아요. 그러면 그건 또 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데미지를 입혀야 돼요. 응? 센 주먹을 때려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피하기만 해서는 그게 안 돼요. 피하기만 해서는. 그러면 이제 피한 다음에 어떻게 쳐야 되고 어떻게 쳐야 되고, 근데 그 사람의 주먹이 매번 달라요. 똑같은 주먹만 치고 있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유사해요. 그러면 이제 하나의 운동 프로그램, 그렇게 그 사람의 주먹이 미세하게 계속 달라지는데, 그때마다의 운동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야 돼요? 계속 진짜? 언제 그래? 그러니까 이제, 개방회로 체계는 뭔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인간의 운동 프로그램을 설명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나타난 거예요. 이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 이론이 뭐예요? 우리가 매번 달라지는 외부의 자극에 매번 다른 운동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종류의 동작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운동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어서 유사한 운동 자극에 대응해 주는 거야 라고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요거도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우리하고. 자, 그러면 이제 외워야 되는 건, 다른 사람들도 시험 문제 나올 수는 있지만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건 이거 하고요. 도식 이론하고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 이론이라는 요 두 개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하나 풀고, 요 파트, 그러니까 운동학습이라는 것의 개괄적인 내용, 운동학습을 설명하는 개괄적인 이론들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끝내게요. 운동기술의 1차원적 분류가 아닌 것, 이런 멍청한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요즘 잘 안 납니다. 그러면 과제의 난이도에 대해서, 아니면 환경의 안정성에 대해서, 아니면 움직임의 연속성에 대해서, 아니면 동원되는 근육의 크기에 따라서, 앞에 내용이 똑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건 앞에 내용이 똑같은 것이 있었으니까 그대로 다시 외운 다음에 푸셔야 돼. 이런 거 다 가려야 돼. 이거 왜 풀려고 여기 펼쳤죠? 이런 문제를 지금 바로 풀면 도움 하나도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죠. 그죠? 외우고, 이렇게 쉬운 문제는 봐서 이건 별거 아니네 그러면 다음날 푸셔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복습을 했는지, 공부가 완료가 된 건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풀으면 안 돼요. 풀지 마세요, 이거. 자, 풀지 마시고 절 보세요. 자꾸 여기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그 운동학습이라는 것이 뭔지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본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끊고 이제 운동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운동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이제 운동학습과 자동화라는 내용을 요만큼 한 다음에 진짜 운동학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들이 막 나와요. 진짜 중요한 이론들이 나오거든요. 그걸 보러 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잠깐 반복하면서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운동학습의 진행 과정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쉬워요. 앞에서 설명을 여러 번 드렸던, 제가 한 2번 이상 반복해서 설명드렸을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쉽게 따라오시면 돼요. 그럼 운동학습은 어떻게 진행될까? 운동학습은 반복, 그리고 경험의 축적, 이런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 정보 처리와 운동학습의 단계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감각 지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기서 공이 날아오네? 저 공을 어떻게 받아칠까? 아니면 공이 놓여있고 거리가 얼만큼인데 이 공을 얼만큼의 힘 그리고 얼만큼의 속도로 쳐낼 것인가? 이런 걸 정리를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생각을 하려면 외부에서 자극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공은 봐야지. 공은 봐야지. 그죠? 아니면 바람이 어느 정도네를 느껴야지. 그게 감각 지각이에요.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주어진 자극과 정보를 감각을 통해 받아들이는 일.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나는 올바른 운동 동작을 해내야 돼. 반응을 선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동작이 필요해. 그걸 선택하는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선택된 반응을 실행하는 단계. 근육과 관절을 조절해서 원하는 동작을 실행하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해봤습니다. 잘 안 돼요. 복싱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 되게 안 맞아요. 바보들은 맞죠. 바보들은. 일반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복싱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때릴 생각만 하면서 막 이러면서 달려들거든요.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여기 텅 비어 있으니까 때리고 도망가고 때리고 도망가고 이러면서 때릴 수가 있지만, 그 일반인 같은 경우에도요, 펀치력이 굉장히 센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몸이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반사적으로 빠른 사람들. 되게 안 맞아요. 일단은 때리려고 그러면 가드부터 올릴 텐데 뭐. 그죠? 이렇게 올리면 어딜 때릴 거예요? 때릴 데가 없는 걸. 자, 어쨌든 그렇게 때리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하고 복싱을 해요. 그러면 때리려고 탕 때렸는데 벌써 가드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들이대 버리거나, 들이대도 안 아프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때려서 안 되겠는데 피드백을 하겠죠. 그래서 때리는 척 하다가 때리거나, 아니면 원래는 약간 반칙인데 가드를 긁어 내려버리고 때리거나, 여러 가지를 한단 말이에요. 자, 원래 목표와 자신의 동작을 비교 검토해봐요.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거야. 한 대라도 더 때려보려고. 그리고 다른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볼링 같은 경우엔 몇 쪽까지를 겨냥하고 던졌는데 원래 내가 연습하던 볼링장하고 다르네? 아니면 오늘 컨디션이 안 좋네? 다르네? 그러면 이제 쪽수를 바꿔보는 거지. 그래서 던지면 원래대로 들어가는구나. 이런 걸 계산하겠죠? 그게 이제 피드백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곳에서는, 아니면 이 사람하고는 경기할 때 이런 전략을 써야겠구나. 이 동작을 써야겠구나. 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을 해서 하나의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일, 고정된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일, 그게 운동학습이라니까요. 이게. 자,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와요. 그냥 뜬금없이 나와요. 자, 외부의 자극에 반응해서 필요한 동작을 만들어내는 단계는 뭐게? 너무 쉬운데? 아니면 그러면 반응을 한번 했어. 동작을 했는데 동작의 오류를 수정하고 그래서 새로운 동작을 구상하는 단계는 뭐게? 그럼 피드백의 단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문제가. 자, 그리고 날개에도 별게 없으니까 여긴 쭉쭉 나갈게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앞에서 했던 얘기죠? 그죠? 단기 기억은 뭐 이론에 따라 다르지만 몇 초 안 갑니다. 몇 초 안 가고요. 길게 가도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하잖아요. 잘 기억하는 사람들. 그런데 길게 가도 하루를 안 넘기는 것 같아요. 몇십 초 이내에 기억되는 것들이 단기 기억 체계예요. 그리고 이제 장기 기억 체계는 단기적인 정보들이 축적돼서 일반적인 스포츠 활동이나 기타의 유사한 활동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정보가 저장되는 단계. 이거죠. 이게 장기 기억 체계예요. 공부는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거. 공부. 그래서 제가 자꾸 본문에 있었던 똑같은 내용이 시험 문제 나오면 못 풀게 가려버리는 거예요. 자꾸 이걸 단기 기억을 만들어 놓고 공부가 끝났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 놓고 또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제가 이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왜 공부했는데 시험 문제에 안 나와요, 이런 거. 안 나오긴. 저희가 얼마나 고심해서 만든 책인데 안 나오겠어요. 나오는데 똑같은 문장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저장해 놓고 여기에 저장하지 않고 여기에만 한번 저장해 놓고 문제를 푸니까, 그래서 안 보이는 거죠. 안 나온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자, 이건 했던 얘기니까 빨리 넘어갈래요. 그러면 이제 운동학습의 자동화 단계인데 이거도 앞에서 계속 했던 얘기예요. 움직임에 대한 자각을 합니다. 타인의 동작에 대한 시각적 정보를 통해서 움직임과 관련한 정보를 습득해요. 뭔 얘기냐면 배운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운동을 배우러 가요. 저 같은 경우 권투 도장에 갔어요. 쭈삣거리면서 안녕하세요. 무섭거든요. 권투 도장은. 저처럼 이제 그런 격기를 잘 안 했던 사람, 물론 이제 어렸을 때 태권도 같은 건 했지만 태권도에서 진짜 막 대련을 시키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권투 도장 갔더니 막 여기서 퍽퍽퍽퍽 막 이런 소리가 났거든요. 땀 냄새 확 나고 얼마나 쫄아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이제 코치가 여기 거울 앞에서 그 어떤 동작 하세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본인이 뭔가 동작을 보여주고 바로 잡아줬어요. 그걸 하래. 그게 움직임에 대한 자각을 가지는 단계예요. 응?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그걸 연습하면서 동작의 구조, 수준을 결정해요. 동작과 관련한 근육과 관절의 종류나 동원 수준을 결정하는 단계예요. 처음에 복싱을 하러 갔더니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응? 그러니까 연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바보 같은 동작이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쳐서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 주먹 망치질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가르쳐 주다가 그걸 연습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응? 주먹이. 처음엔 이것만 하다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때리는 거죠. 그러다가 더 세련되지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주먹이. 자, 그러면 그런 과정에선 근육, 관절의 종류 어느 정도로 세게 칠지 약하게 칠지 뭐 이런 거를 결정하면서 연습을 막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오류를 수정해 가겠죠. 그죠? 이거 처음에 했는데 여기가 너무 아파. 잽을 이걸 계속 던졌더니 툭툭 빠져가지고 여기가 너무 아파. 그러면 아프니까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또 동작을 수정하는 거죠. 그죠? 볼링이라면 뭐겠어요. 볼링 이렇게 하세요. 네, 알려줬어요. 그리고 코치가 시범을 보여요. 네, 알겠어요. 했는데 안 되거든. 막 이상하게 던지거든. 그걸 자꾸 연습을 하면서 내가 어디가 잘못했지를 수정해 가겠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자동화와 안정성이 획득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운동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거겠지. 앞에서 다 했던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나온다면 순서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올 가능성은 있죠. 뭐는 안 나오겠어요. 그런데 이런 걸 공부하는데 시간을 얼마나 쓸 것인가? 정말 엄청 써야 될까요? 뭐하러 그래요? 이런 정도를. 앞에서 벌써 이번 설명으로 3번 설명한 건데. 그쵸? 자, 그러면 이제 3번 문제예요. 3번 문제는 정보 처리 접근에 근거한 운동 행동 모형 중에서 자극을 해석한 상황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동작을 선택하는 과정은 뭐라고 말할래요? 동작을 선택하는 과정. 그러면 얘는 앞에서 했던 내용하고 다 함께 얘기해야 되는 거네요. 자, 자극이 들어왔어요. 자극이. 그죠? 뭐야? 자극이 들어왔는데요. 이 자극이 자극기를 통해서 감각기라고도 하죠. 감각기를 통해서 들어와요. 그럼 어디로 전달돼요? 두뇌로, 뇌로. 여기를 통합기라고 하잖아요. 통합기. 그러면 이제 통합기에서 이 자극을 통합하고 자극을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하고 합당한 자극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자극을 선택해요. 동작을 선택하는 거죠. 자극이래 자꾸. 선택하죠. 그 다음에 명령을 내려요. 명령을 어디로 내려요? 운동기로 내려요. 운동기로. 우리의 근육이라든가 뭐 등등등에 내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운동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응이. 이거 묻는 문제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정보 처리 접근에 근거한 행동 모형 중에서 자극을 해석한 상황에서 목표를 달성하려고 동작 패턴을 설정하고 선택하고 요구하고 그 다음에 계획하는 요 단계를 이거라고 할래요? 이거라고 할래요? 이거라고 할래요? 이거라고 할래요? 뭐라고 할래요? 네. 그러면 자극 지각 과정이라는 건 여기죠. 여기에서 감각을 받아들이는 거고, 이 문제는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가 되게 많이 어려워해요. 이런 걸. 그러면 이제 변환해요. 자극을 변환해서
뭔가를 하는 과정은 여기서 일어나요. 그리고 실행하는 건 여기서 일어나죠. 그죠? 동작도 여기서 일어나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그러면 통합기, 즉, 우리의 두뇌에서 일어나는 일은 얘밖에 없네라고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내용이 앞에서부터 계속 나왔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용어가 달라져 버리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이거 사실 용어 달라진 것도 아니고, 앞에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앞에. 그런데 그게 까먹어졌으니까 지금 갑자기,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복습이 필요해요. 그리고 약간의 응용력도 필요해요.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정말 항의가 되게 많이 들어와요. 전화도 엄청나게 오고요. 그리고 카페에 게시판에도 글이 되게 많이 올라와요. 이거 교재에 없다. 이렇게. 책에 없지 않냐.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그런 질문 올리시면 안 돼요. 반칙이에요, 그러면. 네. 분명히 설명드렸어요. 이게 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지 맞는가. 자, 이제 여기까지가 운동학습의 진행이라는 건데, 이건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복습하고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정도잖아요. 사실. 어렵지가 않죠? 지금부터 하는 내용이 진짜인데요. 지금부터 하는 내용이, 운동학습 과정 이론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예전엔 이 앞에 부분에서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이론들 자체에서 시험 문제를 많이 내니까 지금부터 하는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했던 이 내용, 운동학습의 진행이라든가 과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앞에 내용의 복습이에요. 근데 지금 어려웠어? 그럼 앞에 내용으로 돌아가서 다시 공부하고 오셔요. 반드시. 지금부터 좀 다른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영상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전 이어 붙일 겁니다.